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치와 미국 정치의 중대한 변화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핵전쟁을 막는 국제정치 행위자로 등장했습니다. 전쟁광 딥스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미국인 절대다수 61%가 바이든의 헌터 거래 개입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더라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워싱턴에 있는 키예프 옹호자들과 정부 안팎의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핵전쟁에 관해서 우려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키예프가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젤렌스키가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를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분쟁에 개입시키려 했는데 그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산이었습니다. 젤렌스키의 행동이 잠재적인 핵 고조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되살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모스크바에 대해서 결정적인 경제적 군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재래식 약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핵 한계치를 서방보다 낮게 설정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오랫동안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미국보다 훨씬 더 관대하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Conflict Studies Research Center의 발레리 아키멘토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정확한 기준점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그 기준점이 서구의 핵보유국보다 훨씬 낮다는 핵심적인 사항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다.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수용은 러시아의 군사 이론과 실천에 스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의 격차로 인해서 모스크바가 앞으로 전술 핵무기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구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자신의 전통적인 우월성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도 비슷한 역동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푸틴 정부에게 우크라이나 갈등은 실존적이며 이는 러시아가 워싱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워싱턴의 경우 갈등, 특히 최종 영토 경계와 같은 세부 사항은 기껏해야 주변적입니다. 미국이 모스크바에 대한 대리전쟁에 기여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대응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을 시도하거나 키예프로의 무기 소송에 공격을 시도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틀란틱 카운슬의 올리비아 양킥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때문에 서방의 키예프 무장이 끊임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서방이 푸틴의 핵 위협에 맞서지 않는 한 그가 그러한 전술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서방의 대책은 무엇인가?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의 로렌 수킨 교수는 모스크바가 핵무기 사용이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비극이 일어난다면 즉각적이고 큰 소리로 전 세계적 비난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처벌 목록도 많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스크바가 상황을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을 간주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실패한 정책 설계자 데이빗 페트라우스는 푸틴이 국가적 개인적 굴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모스크바에 대한 전면적인 재래식 전쟁을 제안했습니다. 푸틴이 핵무기로 대응해도 미국이 잃을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푸틴은 불필요하게 하찮은 목적을 위해서 핵무기를 발사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정부가 미국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국가가 되면 엄청나게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의심할 여지 없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푸틴은 특히 크리미아 영토의 손실을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작년 가을 나토 리드는 만일 우크라이나가 크리미아를 되찾는다면 푸틴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는 국내의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방의 모호성과 계산 착오가 러시아의 핵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가 아닌 개인이 이러한 국제정치 난맥상의 해결사로 등장할 가능성이 발생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쓴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9월 말에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출판할 예정인데 그가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 해군 함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난해 크리미아 해안 근처에 있는 회사의 스탈링크 위성통신 네트워크를 끄라고 비밀리에 엔지니어들에게 명령했다. 폭발물을 장착한 우크라이나의 잠수함 드론이 러시아 함대에 접근하자 연결이 끊어지고 무해하게 해변으로 떠밀려 왔다고 썼습니다. 이 결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공격에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려진 것입니다. 아이작슨에 따르면 머스크가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대화를 나누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전쟁이 전개되면서 머스크가 처하게 된 독특한 위치를 강조합니다. 머스크는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든의 고문 제이크 설리번, 마크 밀리 장군,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작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부총리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머스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잠수함 드론의 연결을 복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이 아닌 일론 머스크의 스탈링크 기술이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탈환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핵전쟁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제정치에서 의미 있는 행위자는 오로지 영토를 가진 주권국가라고 규정했는데 국가가 아닌 개인이 핵전쟁의 위험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정치 행위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거대한 기업인이지만 결국 개인에 불과한 일론 머스크의 올바르고 정의로운 결정이 핵전쟁의 위험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국제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딥스테이트 내부자들이 러시아와 대결이 아닌 협상이 우크라이나 갈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경고하면서 Everyone loses, 모두가 패자라는 인식이 생겨 딥스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올바르고 정의로운 미국인들이 미국의 깊은 부패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의 절대다수 61%가 바이든이 그의 아들 헌터의 불법 거래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왼쪽 CNN 자료에서 그의 개입이 불법이라는 응답자는 42%, 비윤리적이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응답자는 18%, 개입은 했으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응답자는 1%로 나타났습니다. 목요일 밤 뉴스맥스 진행자 롭 스미트가 CNN 여론조사가 대다수 미국인이 백악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진실 또는 적어도 일부 진실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출연한 하원 감독위원장 제임스 코머에게 탄핵 청문회가 표결에 붙여진다면 반대표를 던질 쩔뚝거리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아직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다수의 올바르고 정의로운 미국인들이 주류 매체가 아닌 대한 매체를 통해서 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활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